안녕하세요. 청취자 한 분만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 제약거인의 미래를 들여다볼 텐데요. 바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지난 한 18개월간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과연 이 회사가 2026년에는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선도주자가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을 때의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몇 년간 좀 부진했기 때문에 과연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모두가 정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노보노디스크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핵심 예측을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요. 그럼 현재 상황부터 다시 짚어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노보노디스크가 최근 18개월 동안 그야말로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가는 수년 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재무 실적도 나빠지고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는 점이겠죠. 네, 그 배경에는 바로 핵심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 감량 치료제 위고비하고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사실 두 약물의 주성분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 약물들이 미국에서 정부의 약가 인하 대상이 되면서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 약가 인하요? 네. 이러니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가격 인하가 매출 안정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판매량 증가 효과 때문입니다. 판매량 증가요? 네. 특히 보험 적용이 좀 제한적인 위고비의 경우에 그동안 높은 가격이 많은 환자들한테는 정말 큰 장벽이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비쌌죠.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낮아진 단가를 판매량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싸서 못 사던 사람들이 가격이 대리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한번 사볼까 하면서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단순히 기존 시장의 판매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서 아예 약물의 시장 자체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시장 자체를요? 네. 매출 안정화를 예측하는 두 번째 근거도 바로 이 시장 확장, 즉 새로운 적응증 확보에 있습니다. 아, 새로운 적응증.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약의 등장이 임박했다는 점입니다. 아, 주사가 아니라 알약이요? 그렇죠. 환자들은 아무래도 주사보다 알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생산이 훨씬 쉽고 저렴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둘째는 위고비가 대사기능 장애 관련 지방성 간염, 이걸 줄여서 MSAH라고 부르는데요. 이 MSAH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MSAH요? 좀 생소한데요. 그게 어떤 시장인가요? 이게 미국에만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는 아직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가 매우 큰 시장입니다. 와, 수백만 명이요? 네, 이 MSH 시장의 잠재력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경쟁 약물인 레지디프라의 사례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 레지디프라. 그게 최초의 MSAH 치료제였죠? 맞습니다. 이 약이 MSAH 치료제로 최초 승인받아서 2025년 첫 9개월 동안에만 약 6억 3,73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어요. 와, 9개월 만에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위고비의 효능은 이 레스티프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효과는 비슷한데 차이점이요? 네. 노보노디스크는 경쟁사보다 훨씬 더 큰 상업적 기반, 그리고 자금력, 영업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아, 규모의 경제군요. 그렇죠. 이건 MAS 시장에서 정말 상당한 매출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출 안정화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대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차세대 파이프라인?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후보 물질은 아메크레틴입니다. 아메크레틴? 이 약물이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GLP-1과 아밀린이라는 두 가지 다른 호르몬의 작용을 동시에 모방한다는 점이에요. 두 가지요? 기존 약들은 하나 아니었나요? 네. 이런 이중 호르몬 작용 방식이 바로 경쟁사 일라이릴리의 성공적인 약물 마운자로의 효과가 뛰어났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전략을 따르고 있는 셈이죠. 아, 이미 성공 사례가 있는 전략이군요. 근데 아미크레틴만의 장점도 더 있다면서요? 네.
주사제와 경구용 제형 두 가지로 모두 개발되고 있고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제2형 당뇨병 치료에도 아주 높은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먹는 약으로도 나온다니 이건 정말 편의성 면에서 큰 장점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2026년에 이 아미크레틴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발표된다면 이건 정말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죠. 약가 인하와 적응증 확대를 통한 매출 안정화 전략, 그리고 아미크레틴이라는 아주 강력한 차세대 신약 후보까지.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노보노디스크는 과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죠. 힘든 시기를 겪고 경쟁사한테 시장 점유율을 일부 빼앗긴 건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노보노디스크는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는 이 체중 감량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요? 네, 현재 주가가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의 12.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12.7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헬스케어 업종 평균이 17.6배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인 거죠. 아, 업계 평균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의미군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좀 요약하자면 만약 노보노디스크가 계획대로 매출을 안정시키고 또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을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회복 시나리오에 투자하는 셈이죠. 물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지만요. 오늘 저희는 노보노디스크가 어떻게 가격 전략과 시장 확대를 통해 매출을 안정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차세대 약물인 아미크레틴이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6년 노보노디스크의 핵심 과제는 결국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행력이요? 네.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 그리고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강력한 경쟁 환경 속에서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미크레틴의 이중 호르몬 작용 방식은 이 분야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호르몬 작용을 더 많이 모방하려는 접근법이 생물학적 한계에 도달하면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래 치료법은 세 번째, 네 번째 호르몬을 추가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이 약물들의 작용 방식 자체에 도전하는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접근법이 등장하게 될까요?